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2025년 결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결산팀은 린가드 선수와 마지막 시즌을 보냈던 FC 서울인데요. 과연 서울이 린가드 선수와의 이 마지막 시즌을 어떻게 보냈을지 지금부터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서울의 시즌 결과부터 조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감독이 지도하에 링가드 선수가 주장을 맡아서 이번 시즌을 끌어갔던 FC 서울인데요. 2025 K리그 1에서는 12승 13무 13패, 승점 49점을 얻었고 득실차 마이너스 2점으로 최종 순위는 6위에 위치를 했습니다. 파이널 A에는 진출에 성공했습니다만 아시아 대회 진출에는 실패했던 서울인데요. 컵대회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2025-26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2승 3무 1패를 거두면서 현재 또 5위에 위치를 해 있고 승점도 9점이기 때문에 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위험한 위치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코리아컵 역시 또 8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만 또 어려운 상대였던 전북을 상대로 패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컵 대회에서는 나름 괜찮았지만 리그에서는 아쉬웠다. 이 정도로 좀 시즌의 결과들을 좀 정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이번 시즌의 선수단 기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출전 시간 기준 베스트 11을 보자면 강현무 키퍼를 비롯해서 김진수, 김주성, 야잔, 최준의 백보라인, 그리고 루카스, 이승모, 황도윤, 정승원, 린가드, 조용욱 선수가 4-4-2 라인업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시면 중간에 떠났던 이 김주성 선수가 여전히 센터백 중에 출전 시간 2등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 자리를 메우는데 여러 선수들을 기용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최다 기록을 보자면 김진수 선수가 3,698분으로 참 이 나이에도 많이 뛰면서 최다 출전 시간을 가져갔고요. 린가드 선수가 13골로 최다 득점, 그리고 김진수 선수가 또 8개 도움으로 최다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 팀 최고의 선수는 사실 뭐 린가드 선수를 뽑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야잔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40경기 나서서 1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리그 베스트 11에도 또 들어가고 참 야잔이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잘한다. 야잔 선수는 흔들림이 없는 센터백이라서 참 이런 부분들은 야잔 선수를 뭐 좋은 선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뭐 그런 라인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발전했던 선수는 황도윤 선수를 좀 뽑아봤는데요. 황도윤 선수 역시 뭐 당연하게도 이 자리에 뽑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시즌 말미에 이제 황도윤 선수가 서울에서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 선수 좀 크게 되겠다 했는데 바로 올 시즌부터 크게 되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 정도로 또 선수단 기록을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개막전 라인업과 최다 출전 라인업 비교해 보겠습니다. 개막전 베스트 11은 늘 말씀드렸다시피 출전 시간 순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개막전 강효무 키퍼를 비롯해서 김진수, 김주성, 야잔, 최준, 그리고 루카스, 정승원, 기성용, 문선민, 투톱에는 린가드와 조영욱이었습니다. 최다 출전 라인업과 비교하면 바뀐 자리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전반적으로 중원 조합에서 변화가 조금 있었고 공격수 자리로 정승원 선수가 이동했다는 거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의 이유를 보자면 기성용 선수가 이탈하면서 중원 멤버의 변화가 더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공격수 자리에서도 정성원 선수를 미들로 기용하는 것의 단점을 또 확인을 했고 삼선에서 뭐 이승우를 비롯해서 황도윤, 류재문 이런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성원을 오른쪽 윙으로 또 돌리게 됐습니다. 주했던 선수라면 역시 정성원이 될 것 같은데요. 팀이 원하는 포지션에서 모두 뛰었고 왼쪽 윙, 오른쪽 윙, 뭐 중앙 미드필더 굉장히 다양한 포지션에서 뛰었기 때문에 참 올해 정성원 선수를 FA로 영입을 했는데 이 영입이 굉장히 좀 필수적인 영입이었지 않나 그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즌의 주요 경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상하이 선화와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매치데이 5 11월 25일에 있었던 경기를 또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해당 경기 베스트 11은 왼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기를 또 승리를 하면서 매치데이 5 K리그에서 유일한 승리자가 됐던 FC 서울인데요. 당시 이제 강원은 마치다 제비아에게 패배를 했고 울산은 부리람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매치데이 5에서 승리한 구단이 없었는데 서울이 또 상하이 선화 원정을 가서 상하이 상강 원정을 가서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물론 상하이 상강이 현재 이 동아시아 권역에서 좋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뭐 그래도 굉장히 또 중요한 승리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경기는 안 좋은 흐름을 끄는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파이널 라운드 진입 이후에 강원과의 경기에서는 괜찮았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쉽지 않은 결과를 맞이했던 서울인데요. 그래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서만큼은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는 걸 그리고 리그에서 안 좋은 흐름을 조금이나마 끊을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너먼트 진출을 위해서 이 경기에서의 승리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동아시아 권역에서 상위권으로 가면 갈수록 결국은 또 순위가 낮은 팀을 또 이 16강에서 만나게 되는데 상하이 원정에서의 승리이기에 더욱 중요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 동아시아 권역에서 16강을 치를 때 조금 더
좀 더 높은 위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시즌의 포인트 세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린가드 선수의 서울에서의 마지막 해였습니다. 합류한 시점부터 K리그에 붐을 바로 몰고 왔던 선수가 바로 스타 제시 린가드인데요. 2+1년의 계약 중 2년을 마무리했고 서울에서는 뭐 당연하게도 이 린가드 선수의 활약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당연히 마케팅적인 가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계약 옵션을 실행하고자 했습니다만은 링가드 선수는 그 옵션을 거절하고 팀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고요. 사실 링가드 선수는 진짜 뭐 따로 헌정 영상을 제가 만들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을 만큼 리그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던 선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후반기에도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결국 또 한 해 공격 포인트 20개를 찍었기 때문에 참 대단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특히 4, 5월간 7경기 연속 무승을 거두면서 정말 좋지 않은 페이스를 보였던 서울이지만 그래도 파이널 A 진출했다는 것은 서울이 어려운 순간에도 버틸 수 있을 만한 힘은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대회 진출에 실패했다는 건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김기동 감독의 서울이 그간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보기 어려운 경기력을 보여줬었는데 막판 순위 역전을 당한 게 서울이 아쉬웠음을 증명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김기동 감독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그냥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런 세 가지 포인트들이 이번 시즌 서울에서는 좀 중요한 점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향후 시즌 중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격 조합의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뛰어난 공격수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이 좀 비효율적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링가드 선수가 빠진 자리가 크게 보이지 않도록 공격진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공격진에 뭐 정수원 선수도 좋았고 안데르손도 좋았고 여러 괜찮은 선수들이 좀 있는데 서울이 동선도 동선인데 이게 동선이 안 좋게 보인다는 건 결국 효율적이지 못하고 잘 맞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서울이 좀 공략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전방에서의 보강도 필요해 보입니다. 급하게 데려온 득수는 좀 아쉬웠고 클리말라 선수는 부상이 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최전방을 누가 맞는지에 따라서 공격력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서 특히나 뭐 김진수 선수나 이런 선수들의 크로스를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헤딩되고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공격수 잘 데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또 중원 강화도 필요합니다. 최준이 3선에서 플레이할 정도로 중원이 좀 애매하게 구성이 됐던 서울인데 더 좋은 경기력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중원 조합을 구성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서울이 프리시즌 간의 준비를 해야 이 올해에 겪었던 이런 아쉬움들을 조금이나마 좀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서울의 2025년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시 링가드 선수가 온 게 사실 엊그제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느새도 떠난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이 스타 선수를 그래도 경기장에서 몇 번 봤다는 게 저는 또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울의 팬분들, 선수들, 뭐 코칭 스태프들 다들 좀 고생이 많았고요. 내년 시즌 올 때까지 또 다양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